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는 여러분 무조건 문해력의 시대가 됩니다. 이거는 너무 명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사실 먼저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해력이 높은 사람들, 제 주변에도 문해력이 높은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문해력이 높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반면에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야 겨우 내가 문해력이 낮다는 사실을 겨우 인지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내가 문해력이 낮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문해력이 낮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문해력이 높은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문해력이 높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능력을 세상 여기저기에서 조용히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돈도 잘 법니다. 적은 노력으로 훨씬 큰 성과를 얻어가요. 부익부 빈익빈이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문해력 낮은 분들은 근데 어때요? 자기가 문해력이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악순환에서 절대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죠? AI 시대는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문해력이 높은 사람들은 AI를 미친 듯이 활용해서 그거를 성과로 연결시키는데 문해력이 낮은 분들은 AI 시대 때 나도 모르게 AI 쓰나미에 휩쓸려 갈 겁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지? 그런 상황에 직면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죠. 그러면은 낮은 문해력이라는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문해력을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문해력을 올릴까요?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문해력이 뭡니까? 이거 여러분 대답하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문해력이 이런 거구나. 오늘 제대로 처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해내공은 대국민 필독서 중에서도 여러분 대국민 필독서는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는 시간 동안 400권 넘는 책을 소개하면서 정말 높은 기준을 가지고 대국민 필독서를 뽑는 거거든요. 20권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책 중에서 5% 미만만이 대국민 필독서로 선정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1위가 문해내공입니다. 왜? 문해력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제가 정말로 이거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 답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인프라도 있고 사실 돈도 많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행복도가 왜 떨어지냐? 문해력이 낮아져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 특강 시간 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PIAAC 조사에서 10년 전에 문해력 관련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후에 다시 2주기 조사를 했어요. 문해력 점수가 이렇게 폭락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5060은 지금 문해력이 처참한 수준이고요. 3040은 말할 것도 없어요. 2030, 1020은 원래 다른 나라 1020 대비 문해력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 점수마저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죠.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해내공 이 책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댓글 하나 먼저 읽어볼게요. 제 문해내공 특강에 호영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 너무 기대됩니다. 박사님 출간 나오면 연차 써서 이틀 안에 바로 완독 때리겠습니다. 이건 박수 쳐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직접 써드린 거예요. 저도 채아 태어나기 전에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직장 다닐 때 개발실 다닐 때 연차 써서 와이프랑 좋은 카페 가서 이거 책 읽는 거 굉장히 자주 했어요. 저는 진짜로 호영님의 미래가 기대돼요. 지금 온몸에 소름이 돋네. 앞으로 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저한테 이 성장 편지 이 성장 일기 진짜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호영님의 미래가 너무 기대돼요. 본인은 저는 호영님 지금 말하면서도 계속 소름 돋거든요.
저는 호영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저희 행사에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근데 호영님은 이미 독서를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셨을 거예요. 가능하시다면 댓글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하셨는지. 제가 진짜 호영님의 미래가 너무 기대되고, 연차니까 이제 직장인이시잖아요. 임원 되실 겁니다. 제 예언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21세기 문해력의 개념은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1차원적인 능력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문해력 하면은 문자 해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네스코는 문해력을 다양한 맥락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창작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자, 문해력이 높은 분들은 이 문장을 굳이 문해력에 대한 정의로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사용 능력이랑 똑같네? 이게 딱 오실 거예요. 능력으로 정의하며 이를 개인의 해방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했다. 너무 철학적인 얘기잖아요. 그럼 문해력이 낮은 사람은 어때요? 어디에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AI 쓰나미에 누구보다 빨리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AI 염두에 두고 이거를 정의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문해력이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생의 근간이 되는 철학이에요. 이는 현대사회에서 문해력이 결여된 상태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타인에 의해 조정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 부자유 상태임을 시사한다. 오늘날의 문맹이란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정보의 이면을 읽어내지 못한 채 AI 시대는 정보가 더 빨리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설계한 알고리즘이나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교육 철학자 파울루 프레이는 저서 프레이리 교사론에서 진짜 신종호 교수님의 독서 스펙트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이 통찰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도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금융상품의 약간, 부동산 정책의 행간, 이거 관련해서 뒤에서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정치인의 교묘한 수사, 미디어의 편향된 보도 등은 고도의 문해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문해력이 5060은 5060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조사 참여한 31개국 중에 여러분 28이라니까요. 꼴찌예요, 꼴찌. 이때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은 복잡성이라는 거대한 파도, 이거 여러분 AI 파도라고 말을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항해하는 가장 강력한 노이자 나침반이 된다. 자,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AI 시대와 문해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정말 완벽하게 분석을 해줬는데, 흔히 AI 시대는 기술적 지식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직관적으로 생성형 AI가 그러니까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메인스트림이 된 현재는 문해력이 AI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결정하는 핵심 역량이 되었습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를 주요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거 읽으면서 감탄을 했어요. 왜? 마지막이 진짜 찐이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프롬프트 작성, 이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질문하는 힘으로에서의 문해력. AI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언어,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문해력이 높을수록 AI로부터 원하는 답을 얻을 확률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극적으로. 맥락 구성 능력.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맥락, 목적, 페르소나, 출력 형식을 정확하게 언어로 설계하여 AI에게 제공합니다. 어휘력과 정교함. 추상적인 단어 대신 명확하고 다채로운 어휘를 사용해 AI 환각 현상을 줄이고 정확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진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할루시네이션이, 그렇죠? 결과물의 검증. 이거 다 할루시네이션이랑 연결되죠. 비판적 사고로서의 문해력.
AI가 도출한 결과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평가하는데 문해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할루시네이션, 환각이 진짜 심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PDF 같은 거 입력을 해서 관련해서 뭐 정보 좀 출연해줘. 그 다음에 뭐 이것 좀 뭐 보고서 좀 만들어줘. 그렇게 했을 때 AI는 결국 여러분 가중치의 조합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책이나 그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쓸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문해력이 없으시죠? AI 쓰다가 진짜 골로 갈 수 있습니다. AI가 도출한 결과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평가하는 데는 문해력이 필수 오브 필수죠. 환각 및 오류 판별. AI는 그럴듯하지만 완전히 틀린 정보. 자기가 AI인데 자기 비판을 잘해요. 가짜뉴스, 그릇된 로직을 생성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AI는 솔직해서 좋아요. 문해력이 높은 사람은 텍스트의 논리적 허점과 오류를 빠르게 읽어내고 검증합니다. 행간 읽기와 맥락 파악. AI가 생성한 문장이 맥락에 맞는지, 뉘앙스가 어색하지 않은지 등을 비판적으로 읽고 수정하는 기획자, 에디터로서의 역할을 문해력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AI 시대는 모두가 편집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편집자는 여러분 문해력이 낮으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윤정 작가님이 편집자세요. 그래서 이 실전편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써주실 수가 있으셨던 거고, EBS가 여러분 아무나랑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분야 최고 전문가 실력자랑 작업을 하는데 문해력 관련해서 EBS랑 다큐멘터리를 찍은 분 우리 김윤정 작가님이에요. 너무 훌륭하시죠. 저는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닌데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 하나를 화두를 던져줬어요. 역상관관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AI 시대에 문해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걸 AI가, 저는 뭐냐, AI 시대에 문해력이 높으면 뭐가 좋아? 이건데 AI는 반대되는 얘기도 해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반대로 AI를 계속 생각 없이 잘못 써. 그럼 어떻게 되냐? 문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악순환으로 가겠죠. 문해력이 떨어지면은 AI를 더 잘 쓸 수가 없죠. 그러면 더 AI에 무지성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쭉 읽어드리면은, 반대로 AI를 잘못 활용할 경우 문해력이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생각의 외주화. 그러니까 내 뇌를, 그러니까 듀얼 브레인이 아니라, 참 듀얼 브레인이 여러분 좋은 표현이에요. 제가 방금 듀얼 브레인이라는 단어를 몰랐으면 이걸 구구절절하게, 여러분 뭐 여기 뇌가 하나 있는 건데 그것만 쓰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듀얼 브레인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생각의 외주화. 글을 읽고 요약하고 스스로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을 모두 AI에게 맡겨버리면 인지 능력과 읽기 쓰기 능력이 퇴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문해력이 있어야 AI를 주도적으로 다룰 수 있고 AI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문해력과 사고력이 함께 확장됩니다. 요약하자면 AI 시대의 문해력은 단순한 글자 읽기를 넘어 AI에게 정확히 질문하고 AI의 답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사고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 문해력은 AI 활용 역량의 엔진이자 안정장치입니다. 참 이 문장 기가 막히네요. 근데 여러분, AI에게 정확하게 질문하고 AI의 답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사고의 기준. 여기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문해력의 정의랑 너무 닮았잖아요. 소름 돋죠? AI의 시대는 어떤 시대다? 문해력의 시대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어떻냐? 이거 여러분 진짜 충격적입니다. 국내 실태 조사는 이러한 우려가 과장이 아님을 증명한다. 우리나라 문해력이 처참하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한 2023년 성인 문해 능력 조사에 따르면 기본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가 불가능한 수준 1, 레벨 1, 그러니까 초등 1, 2학년 수준 인구는 전체 3.3%에 불과하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3.3%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윗단계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대화는 되는 거예요. 공공경제생활 등 복잡한 사회 기능적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 3,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수준 이하의 인구는 전체 성인의 16.6%에 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은 대한민국 성인 중 10명 중 2명은 임대차 계약서의 독서 조항을 해석하지 못하거나 금융상품 설명서의 리스크 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 6명 중 1명꼴이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10명 중에 2명, 6명 중에 1명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힌 거라고 봐요. 저는 10명 중에 4, 5명은 저는 이 임대차 계약서의 독소 조항 읽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는 유튜브 댓글을 매일같이 읽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말 최전선에서 많은 사람들의 텍스트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직감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실질적 문맹이 야기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 격차가 삶의 격차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이거 여러분 AI 시대는 더 심해집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텍스트로 규정된 계약 사회다. 법률, 금융, 행정, 의료 등 삶을 지탱하는 핵심 시스템은 고도로 전문화된 언어로 작동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문해력이 부족한 개인은 자산의 권리를 방어할 수단을 잃는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자산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나 불안전 판매 같은 금융 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들이 약관이나 설명서에 적힌 난해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독해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범죄 형태가 존재하는데 문서 사기 범죄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도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 문해력이 처참하기 때문에. 읽지 못하는 자는 속기 쉽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빼앗기기 쉽다. 이거 진짜 하이라이트 해야겠네요. 강조해야겠네요. 문맹률 제로라는 신화가 이들이 겪는 구조적 불이익을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하게 만드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문해력의 빈곤은 더욱 가혹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고 이거 현실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 직원이나 은행원에게 직접 물어서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 키오스크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앱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60대, 70대는 거의 제대로 못 하시고요. 60대부터 이 앱 쓰는 걸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50대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면에 뜬 안내 문구를 읽고 이해하여 조작하지 못하면 커피 한 잔을 주문하거나 기차표를 예매하는 일상적 행위조차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키오스크 앞에서 되게 난감해하는 어르신들이 진짜 많으세요. 기기 사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기가 제시하는 텍스트 정보를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디지털 문해력 결핍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사회적 고립으로 내모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AI가 정말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많은 부분은 디지털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화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문해력이 낮으면 이게 해결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통계가 가리키는 한국 성인의 문해력 실태는 양적 팽창 속에서 질적 빈곤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의 국민이지만 진짜 이게 최악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거의 뭐 탑3 안에 항상 들어갈 거예요. 근데 문해력이 제일 낮아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헛돈 쓰고 헛시간 쓰고 있는 거예요. 비극이죠. 성인이 된 이후에 일상에 필요한 실용적 텍스트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까막눈이 없다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실질적 문맹이 양상되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사회적 비용 증가와 개인 삶의 질 추락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문해력의 기준을 글자를 아는 것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뉴스의 행간을 파악하며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야말로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무기이다. 문맹률 제로의 신화를 걷어내고 그 아래에 감춰진 문해력 위기의 실체를 직시하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문해내공 읽어보셔야 돼요. 진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책은 여러분 진짜 안 읽어보면 큰일 나요. 자, 이 영상을 1000명이 보셨어도 50명도 책을 읽지 않는다니까요. 왜? 여기에서 뭔가 내용을 다 이미 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해를 한 게 아니라 느낌이 든 겁니다. 왜? 뇌 구조가 그래요. 이거 복습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영상 콘텐츠 소비의 폭발적 증가는 우리 뇌를 능동적 탐구자에서 수동적 수용자로 길들인다. 독서와 영상 시청은 뇌의 작동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다. 독서는 종이 위에 추상적 기호를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일단 시각적으로 받아들여야겠죠. 이 추상적 문자들을 그렇죠? 이를 뇌 속에서 음성 정보로 변환한다. 여러분들이 책 읽을 때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의미 단위로 결합해 문맥을 파악하고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결해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고도의 능동적 사고 과정이다. 이게 여러분 독서는 쉽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두뇌 운동으로 따졌을 때 최고 난이도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뇌가 정말 많이 발달을 하겠죠. 그렇죠? 반면 영상 시청은 시각과 청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쏟아지는 정보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행위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상은 뇌의 시각 및 청각 처리 영역을 강하게 자극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똑똑해지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거는 전두엽이 하는 건데 뇌과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제가 문해 내공을 설명해 드리는 거를 이 영상만 보고 끝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축두엽과 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독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전두엽이 관장하는 논리적 추론이나 비판적 사고, 상상 영역은 독서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은 전두엽이 관장하는 논리적 추론이나 비판적 사고, 상상력 영역이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유튜브로만 보면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유튜브만 봐도 문제 없겠지. 유튜브로 충분히 많이 배울 수 있겠지. 나 오늘 좋은 영상 본 것 같다 하시는 게 착각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정량적으로 PIAAC 결과로 나온 거예요.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국 사람들을 평가해 보니까 이 문해력 관련해서 점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례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해 내공을 시작으로 저는 결심을 했다니까요. 10년 뒤, 앞으로 8년 뒤, 9년 뒤에 3주기 조사를 할 텐데 그때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다시 평균 위로 진입한다. 그거를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 시작은 문해 내공을 읽는 거고 자 제가 구체적 솔루션 드립니다. 싱큐베이션에 가입을 하세요. 무료입니다. 100% 무료입니다. 25기째 진행 중이고요. 지금 24기는 진행 중에 있고요. 25기 책들 한번 살펴볼까요? 거절의 기술. 그냥 실용서로 넘사벽입니다. 문해내공은 오늘 설명해드렸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옥스브리지의 철학 수업은 그냥 철학책으로 끝판왕이에요. 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인터뷰를 할 때 입학 인터뷰를 할 때 되게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학과마다.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도덕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풀이해준 책이 옥스브리지의 철학 수업인데 이 책 나오면 진짜 센세이셔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읽는 인간은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책이에요. 겐자브로 선생님의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겐자브로 선생님의 책인데 이 책은 절판됐다가 다시 나오는 책입니다. 진짜 25기는 여러분 문해력 특집입니다. 이 완벽한 독서 모임이 무료 독서 모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4권 다 읽고 서평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저희 돈을 써서 서티피케이트랑 메달을 만들어서 저희 돈으로 우편으로 붙여드립니다. 여기에 돈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줌 토론 시간도 있고요. 단톡방도 있고요. 제가 커피하우스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싱큐베이션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커피하우스를 진행을 하니까 오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또 제약이 있으니까 추첨을 통해서 초대를 합니다. 그것도 무료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커피를 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가비를 내고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제 사비로 저희 회사가 역량을 다 투입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보세요. 자, 유튜브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 있거든요. 신청이라도 해보세요. 신청이라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직접 검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와, 저는 진짜 여러분 너무 힘들게 이 영상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제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델주와 닭가슴살면 관련해서 일도 너무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진행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들지만 저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문해내공 특강을 찍고 있고 저는 진짜 이거 대한민국 구한다는 마음으로 특강 계속 미친 듯이 찍을 겁니다. 앞으로 최소 10몇 개는 연속으로 문해내공만 찍을 거예요. 최근에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꼭 무조건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